2025년 9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말 오후 2시 가을 햇살이 한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연인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은 한 여성의 표정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지요. 한서윤, 29. 그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차림은 평범했지만 손목에 애플워치와 명품 가방이 성공한 커리어 우먼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모가 무슨 생각으로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돌싱남을 소개해 주신 건지. 서윤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애까지 있다던데.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도 참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별로인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인사만 하고 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얼굴 보고 인사는 해야지. 안 그러면 이모한테 또 잔소리 폭탄 맞을 거야. 금방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서윤이 통화를 끊었어요. 그녀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29살 성공한 웹툰 작가. 월 평균 800만 원의 수입. 마포구의 깔끔한 원룸.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하니? 30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 입구에서 100m쯤 떨어진 벤치였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걸어가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민재, 39.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장이 오래되어 보였고 구두도 달아 있었어요. 손에는 장미 한 송이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혹시 소개팅으로 나오신 강민재 씨 맞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서윤 씨죠.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마에는 잔주름이 보였고 눈가에도 피로의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선하고 진실해 보였지요. 날씨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산책로를 같이 걸어보실래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여기 벤치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서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래 있지 못해요. 민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장미꽃과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시겠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서윤이 당황하며 받았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29살 한서윤이에요. 서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이고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39살 강민재입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낮에는 노원구에서 작은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밤에는 배달 대행 앱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서윤의 반응을 살폈어요. 이혼했고 5살 딸이 있습니다. 서윤은 이미 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개팅을 나오시게 된 건가요?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소개팅 제안이 몇 번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제 형편이 이래서 자신감도 없고 딸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제 딸이 제 폰에서 서윤 씨 사진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별이 되어 만나라는 웹툰 본 적 있다면서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이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서윤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아는 5살 아이의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서윤은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웹툰을 시작했을 때를 말이에요. 진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14살 때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그녀를 구해준 것은 한 군인이었습니다. 진주 시장에서 꽃을 팔던 그녀에게 다가온 젊은 병사. 그는 매달 용돈을 보내며 학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은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복을 입은 모습과 따뜻한 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이혼하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예전엔 작은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했어요. 직원도 5명 있었고 나름 잘 되는 편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만 3천만 원 남았죠. 아내는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기 싫었나 봐요.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이랑 차 다 팔아서 위자료 주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했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이런 형편이 부끄럽죠. 그런데 왜 저를 만나러 나와주신 건가요? 서윤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셨어요. 30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며 믿을 만한 남자 만나 정착하라고 하시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나왔지만 솔직한 대화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민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친구분들 기다리시겠어요. 아, 맞다. 서윤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서윤이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한강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과연 이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10살의 나이차와 경제적 격차, 그리고 5살 딸까지.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두 사람의 솔직함은 그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은 친구와의 약속을 미뤘어요. 이상하게도 이 남자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친구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요.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혼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 하늘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곡히 부탁했죠.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딸만은 제 곁에 두게 해달라고. 집도 차도 다 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아내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민재의 주먹이 떨렸어요. 돈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보험 일을 하고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요.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밤에는 배달 대행을 하는데 그때는 옆집 할머니께 아이를 맡겨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 얼굴만 봐도 힘이 나거든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5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정말 예쁘네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서윤 씨 웹툰을 정말 좋아해요. 민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별이 되어 만나에 나오는 토끼 캐릭터를 좋아하죠. 토리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민재가 놀라워했어요. 하늘이가 매일 밤 토리 인형 안고 자요. 서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 웹툰을 그리시게 됐어요? 민재가 궁금해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 이야기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어요. 민재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4살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서윤이 고백했습니다. 시장에서 꽃을 팔며 생계를 도왔죠. 정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군인 오빠가 나타났어요. 서윤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분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면서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민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웹툰 별이 되어 만나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그 군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동안 찾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민재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24살의 민재는 진주 근처 부대에서 이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 외출을 나온 그는 시장을 거닐다 꽃을 파는 어린 소녀를 만났지요. 꽃 사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학교는 안 가니? 민재가 물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다녀요. 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학교 가렴. 그리고 매달 용돈 보내줄게. 정말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약속할게. 민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강민재. 그리고 너는? 한수영이요. 민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은인의 이름을 아세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매달 우편으로 돈이 왔거든요. 진주 어디 시장이었어요? 중앙시장이요. 왜 그러세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15년 전 일이고 수영이라는 이름도 흔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윤 씨는 왜 소개팅에 나오셨어요? 민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이 계속 압박하세요. 30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웹툰 작가로 성공하셨는데도요. 네, 부모님 세대는 아무리 성공해도 결혼 안 하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해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재혼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나온 소개팅이었지만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는 동지가 된 것 같았어요. 민재 씨,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말요.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제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라니 궁금해요. 하늘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민재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옳은 일일까? 10살 나이 차, 이혼남, 5살 딸.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지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자신 같은 사람과 어울릴 리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지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윤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때 그 수영이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편 서윤도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까?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노원구 월계동의 작은 놀이터. 서윤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요. 손에는 하늘이를 위한 토리 인형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일주일 내내 이 만남에 대해 고민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불안했어요. 5살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까? 서윤 씨,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를 예쁘게 빗었지요. 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형 같았습니다. 안녕, 하늘아. 서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나는 서윤 언니야. 토리 언니.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토리 그린 언니 맞아. 서윤이 토리 인형을 건넸어요. 하늘이 선물이야. 하늘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토리다. 정말 토리예요. 민재가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하늘아,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언니. 하늘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서윤의 무릎에 토리 인형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니, 토리는 왜 별이 되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토리는 엄마를 찾으러 별이 된 거야. 서윤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하늘이 엄마도 하늘에 있을 것 같아서.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별이 됐어요.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늘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그랬잖아요. 하늘이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멀리 별 날아갔다고.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민재가 만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하늘아, 언니가 토리 목소리 들려줄까? 서윤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토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는 서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서윤의 손을 잡고 다녔지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늘이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신의 형편으로 이런 훌륭한 여성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서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언니는 어디 살아요? 마포구에 살아.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어요. 하늘이가 아쉬워했어요. 그렇지. 조금 멀어. 서윤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김 과장님.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하늘이를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면 돼요. 민재가 하늘이를 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언니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아빠 금방 올게. 네, 아빠.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급히 떠났습니다. 서윤과 하늘이는 다시 놀이터로 향했어요. 30분 후 그네를 타던 하늘이가 갑자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 좋아해요.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응, 좋은 분이야. 그럼 우리 엄마가 되어줄래요? 하늘아. 서윤이 난처해했어요. 아빠가 맨날 힘들어해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에 몰래 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늘이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덜 힘들 것 같아요. 서윤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겉으로는 밝았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가 돌아온 것은 2시간 후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사과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괜찮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를 타고 민재의 집으로 향했어요. 노원구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지요. 잠깐만 들어오실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서윤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거실 한편에는 하늘이의 장난감과 그림책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커피 드릴까요? 민재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이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방으로 들어가 토리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서윤은 거실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민재가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꽃을 든 어린 소녀가 서 있었지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이 사진.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커피를 들고 나왔다가 얼어붙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15년 전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진주에서 군 복무할 때요. 혹시?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학비를 도와줬던 아이예요. 이름은 한수영.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예요. 제가 한수영이에요. 뭐라고요? 민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이 수영이었어요.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대학 가서 서윤으로 개명했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수영이가 맞아요.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동안 찾던 은인이 오빠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억지 소개팅으로 다시 만난 운명.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어요. 과연 이들은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운명적 재회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수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오빠 덕분이에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 꽃을 팔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 씨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죠.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괜찮아, 하늘아. 서윤이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민재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5년 전 도와줬던 아이가 이렇게 성공한 여성이 되어 나타났다는 기적.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지요. 서윤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이 있고 딸도 있어요. 그리고 10살이나 많고요. 서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서윤 씨 같은 분과 어울릴 자격이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빠,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판단할게요.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오빠를 찾아왔어요. 서윤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할 거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천천히 해보고 싶어요. 서윤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와 하늘이를 알아가고 싶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포구 서윤의 작업실. 서윤은 웹툰을 그리다 말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상의할 게 있어. 뭔데? 소개팅 남자 있잖아. 서윤이 말했습니다. 계속 만나보려고 해. 뭐? 친구가 놀랐어요. 정신 차려. 10살이나 많고 애까지 있는 남자야. 알아. 그런데 왜? 그분이 15년 전 내 은인이었어.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진심이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인 것 같아. 같은 시각 노원구 민재의 사무실. 민재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형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민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일 있어요. 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재혼하시려고요. 동료가 놀라워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형편이 이래서. 형님,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동료가 격려했습니다. 형님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요. 고맙습니다.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2주일 후 주말
서윤은 매주 토요일 하늘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함께 놀이터에 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서윤의 작업실에 데려와 웹툰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이는 서윤을 점점 더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민재에게 물었어요. 아빠, 서윤 언니가 우리 엄마 되면 안 돼요.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왜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윤 언니가 좋은데요. 언니도 언니 생활이 있잖아. 그래도 하늘이가 삐쳤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언니가 좋아. 하지만 언니 마음도 생각해야지. 마무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민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앞서 뛰어가며 비둘기들을 쫓았어요. 오빠,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긴장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잖아요. 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도 괜찮으시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각오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언니, 저 배고파요.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민재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가족 같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부모님 댁에 같이 가실래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서윤이 웃었어요. 많이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서윤이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하늘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피할 수 없었지요. 한편 서윤도 작업실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민재를 받아들일까? 10살 나이 차, 돌싱남,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려면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용기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진주행 KTX 안. 민재와 하늘이는 서윤과 함께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하늘이는 새 원피스를 입고 토리 인형을 안고 있었지요. 아빠, 할머니가 무섭지 않으시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쉽지 않네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에요. 서윤이 격려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빠를 선택한 거니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기차는 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서윤이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60대 초반, 아버지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민재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강민재입니다. 하늘이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하늘이를 보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이리 와봐.
서윤의 집은 진주 시내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재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직업이 뭐라고 했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돈은 잘 버나? 아직은 어렵습니다. 민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빚도 조금 남아있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했다며? 네.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입니다. 왜 이혼했나? 제 사업이 망하면서 아내가 떠났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머니와 서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좋은 분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10살이나 많잖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애도 있고, 하늘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이야. 괜찮아요. 서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행복해요.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가 반찬을 더 올려주었어요. 식사 후 아버지가 민재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민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은 아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작은 도움을 드렸지만 이제 서윤 씨가 저와 하늘이에게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민재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겠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보게나. 감사합니다. 민재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이는 서윤의 무릎에 누워 잠들었어요. 부모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재가 놀라워했어요. 네. 아빠가 천천히 해보라고 하셨어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빠. 서윤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민재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윤은 노원구를 자주 찾았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민재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서윤의 무릎에 앉아 토리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언니,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서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도 서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서윤이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는 하늘이랑 아빠를 정말 좋아하거든. 정말요? 하늘이가 기뻐했습니다. 응. 서윤이 웃었어요.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운 후 민재와 서윤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서윤 씨,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15년 전 작은 선행이 이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를 15년 동안 찾았는데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운명인가 봐요.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서윤은 노원구 근처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하늘이를 자주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앞서 뛰어가며 노래를 불렀어요. 오빠, 서윤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재가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윤은 민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언니,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있어요. 그래, 가보자. 민재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한강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삶은 계속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작은 아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적 메시지와 함께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